네, 오늘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 이용곤님이나 또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사령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과 너무도 많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참 오늘 발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실증 사례 연구됐던 내용들을 한번 가감 없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양양군 친환경 농업회 회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양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제로 발표한 내용은 PLA 생분해성 수지를 퇴비화하여 비료화하는 공정까지의 내용을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에 앞서서 경과 과정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고품질 퇴비화를 위해서 양양군에다가 친환경 퇴비 사업단을 창설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업체에서 공급되는 일반 퇴비들은 부숙도 기준이 너무 낮고 해서 특히 하우스 같은 데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부숙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물에 장애가 있고 또 그냥 말 그대로 막퇴비죠. 아시다시피 친환경은 화학 물질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 자체가 그래서 천연 물질로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유기물 비료가 필요해서 이 사업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21년도에 국내 S 화장품사가 저희들을 찾아와서 PLA를 이래 하는데 그때는 비료화가 아니었었고 이걸 분해하는 쪽에 시험을 좀 해줄 수 있겠는가. 물론 그동안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죠. 그거를 요청을 해서 저도 맨 처음 번거로워가지고 거부를 했다가 중간중간에 다시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PLA 물질을 단순하게 분해만 한다면 그건 폐기물 처리 없지 않습니까? 저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했을 때 이게 농업화되는 비료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의구점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4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증 연구를. 1차에서는 PLA가 진짜 논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제대로 진짜 퇴비화할 때 분해가 되고 어느 기간 내에 되고 또 중요한 것은 퇴비는 법정 부숙도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부숙도가 떨어지면 나머지 17개항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퇴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실험을 했고 2, 3차 과정을 거쳐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를 그러면 이 물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 질소로 날아갔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농업용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탐구적인 의혹이 생겨서 연구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신 특화된 미생물 12종도 적용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과정을 다 마치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산업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앞에 연구원님이나 또 박사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도 이걸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돈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처리가 어렵죠. 아예 묻어버리는 게 나은 건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산업화를 목표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적인 문제죠. 뭐 저 입장입니다. 저는 농업인이자 그냥 연구자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료 성분을 입증을 했다. 이 PLA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대략 한 NPK와 올게닉 물질을 해서 약 8%, 토탈 11% 정도의 농업용 비료물질을 완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PLA가 들어가면서 부숙도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무척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서 부숙도 5를 달성을 했는데 그래서 부숙 유기질 재료로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분해는 되는데 완전히 저거 되질 않아서 퇴비의 물질로 변화가 안 되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부숙 유기질 재료로
사용 가능성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것이 비료화하는 데는 그냥 넣어서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 과정, 분해 과정과 후속물질 생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좋은 물질들이 전부 에너지원의 질소원으로 다 공기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완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건대 측에서 또 많이 도와주신 정말 유용 무생물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또 입증을 했습니다. 일반 무생물로서는 일반 미생물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정 사항이 앞으로 우리가 국내에 이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 대체 산업으로 하는 PLA나 기타 물질들이 써 있을 때 정말 이게 산업화의 가치와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점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적인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환경적인 관점에서 너무 잘 알다시피 자원의 절약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폐기물 대한물질로도 우리 이런 물질들이 좋겠다 하는 점하고요. 저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폐자원을 농업용 비료화해서 그 자원 비료가 입증됐으니까 좋다 하는 점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생분해성의 수제 산업이 연관되니까 좋을 것 같고 또 뭐 요즘에 신문지에도 많이 오르내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 유해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자원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선행 기술이 다소 정립이 됐고 또 이것의 기준에서 물론 끝이 난 건 아니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를 볼 때 특화 미생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미생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효 공정의 남분해성 물질, 그다음에 후숙 공정, 그다음에 비료화할 수 있는 부숙 공정의 물질들을 하려면 미생물의 특화된 에너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공정 과정에서 이 PLA는 CO2를 상당히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또 아무래도 저탄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스도 좀 저감하는 미생물적인 요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분해 발효 공정의 비유화 공정이다 보니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해서 몇 가지의 사항이 이제 정립이 됐는데 이 재료 조성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축분 비율이 너무 높다든지 하면 PLA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작용을 굉장히 잘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해 발효인 만큼 이 발효 시설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냥 대충 놓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비료를 하려면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농업인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좋은 비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성 기술, 그 중에서 단순 NPK는 뭐 늘 일반적인 비료 3요소인데 그거보다 이 퇴비 발효 과정에서 나온 것이 총 유기산 물질, 휴믹산 플러스 풀빅산이 나오는 이 과정을 제가 거기까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총 유기산 물질들은 전부 캐나다나 미국 같은 몇만 년 된 토양에서 출수된 물질을 수입해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퇴비를 PLA 물질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총 유기산 물질을 상당 부분을 추가 생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성비가 향상이 된다면 산업화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해도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기반적인 어떤 토탈 솔루션은 기초가 마련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제 자신이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실증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설이 활용이 됐습니다. 우리 양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친환경 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200톤 규모의 친환경 퇴비, 유기물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시설이면서 이제 포장 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퇴비에 재료들이 들어가면 포장이 돼서 차로 실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안을 보면
이 교반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자동 교반 시설로 되어 있고요. 50마력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부에는 30마력의 하부 공기 장치가 자동 장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저희가 이걸 2년 이상을 운영을 해보니까 아주 전체적인 단면에 발효 조건이 아주 매우 좋고 균일하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회장이지만 운영위원장도 같이 겸하고 있으면서 연구도 같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공경 도표를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견학을 오시기 때문에 이 도표도 사업단에다 붙여놓고 설명도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퇴비가 나가고 비어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밑바닥에는 이제 톱밥이 깔리게 되죠. 왜냐하면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축분이나 제요를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건 바로 막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축분은 굉장히 점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톱밥을 최소한도 15cm 이상을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적재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교반을 해도 전체적인 바닥까지 교반을 하면 안 되죠. 밑바닥의 상당 부분을 이 공기 유통하게 남겨놓고서 해야 이 원활한 공기 유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이 많이 납니다. 최대 올라갈 때는 68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뜨거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시설은 이제 아까 앞에는 큰 이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베이직이 될 수 있는 시설이고 이제 이 PLA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저 큰 시설에다 하게 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데이터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10톤 용량의 연구시설을 별도로 져서 현재 연구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닥 공기도 3마력 정도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칸막이를 해서 대조군 또 PLA 퍼센트별로 또 여러 가지 미생물별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여기 하얗게 돼 있는 쪽에 여기 나가나요? 이게 PLA를 이 시료에다가 넣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적층 구조로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발효 고유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측정을 하게 되면 온도, 그다음에 pH, 그다음에 EC, 그다음에 이제 가스, 그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컴퓨터로 수집하기 위한 이제 로고가 부착돼서 데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을 이제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좌측에 PLA 균주 형성체가 무더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 PLA 입자도 남아 있고 또 균주 형성된 것도 남아 있고 오른쪽에는 이걸 파낸 구덩이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하단에는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온도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좌측의 밑에는 그 전체적인 덤이죠. 그래서 보면 이 균주 형성이 되는 시기가 제가 여러 가지 볼 때는 약 4주 정도가 경과돼야만 육안으로 확실히 나타내지는 균주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되긴 돼도 별로 이렇게 크게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열 발효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중온 발효 과정도 거쳐야 되는 또 그다음에 이제 후숙 발효 과정도 거치는 여러 과정 중에 이제 이런 열화상 자료를 저희가 축적해서 이제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LA가 분해되는 본격적으로 분해되는 그 사항은 열화상 카메라나 육안으로 볼 때 중온 발효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고열 발효 기관에서는 별로 진행이 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 사이클에 대한 사항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제 나타낸 건데 여기서 전체적인 요 기간은 한 5개월 이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1차적으로 재료를 넣어서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온도 시점이 최고점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고점을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 약간 다른데 평균 63도, 그다음 심한 경우에는 68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열 발효가 유지가 되는데
물론 이것이 한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미생물의 역할이 점점 이제 떨어져 가죠. 하면서 이 과정이 제가 빨간색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과정까지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상은 약 4개월 정도 상을 측정을 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일반적인 퇴비 재료를 넣어서는 절대 고열 발효를 4개월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사업단에서도 여러 차례 해보지만 거의 2개월에서 2개월 반이면 올리고 싶어도 올려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PLA에서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 발효와 분해를 하기 전에 일반 퇴비의 온도와 이런 조건에서는 PLA 분해가 되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퇴비 발효 조건에 부숙도 유지를 못해요. 즉 CO2가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빨리 얘를 저감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대 쪽에서 제공한 미생물이 특화 미생물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상당 기간이 유지가 돼서 이 에너지원의 유지가 지속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게 고열 분해 기간에 발효되고 다음이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파란색 점이 이제 결국에는 고열 발효 기간이 끝나서 후숙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후숙 기간에 넘어갔네요. 이 후숙 기간에 들어갔을 때 역시 고열 발효처럼 얼마나 이 후숙의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느냐에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주로 40도 정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교반 한두 번 해버리면 금세 30도로 거의 내려갑니다. 그럼 퇴비로서는 끝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PLA 물질이 분해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이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점을 40도에서 45도, 3도로 유지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저는 2달을 유지를 했어요. 이거를. 물론 공정과 여러 가지 결합이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고열 발효부터 주기별로 샘플링을 했을 때 부숙도 향상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지막 연구했던 유기부식산 물질의 향상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다는 점입니다. 고열 발효에서는 향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자원화 가능성은 되겠다. 저는 농업인으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대조군하고 여러 상을 비교해 볼 때 결과로서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0%까지 퇴비 전체 시료 양의 10%까지 무게비로 분해가 가능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 이 분해가 된다는 것은 분해만 됐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퇴비를 위한 부숙도가 4에서 5 이상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부숙도가 3이 나왔다면 그건 퇴비로서는 불합격품입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시점을 이제 기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도 최소 4개월에서 필요에 따라서 총 유기산 물질을 더 증가시킬 때는 플러스 1.5개월 이상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일반 대조군에 비해서 비효도가 25에서 50% 정도가 향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총 유기산 성분들은 후숙 과정에 통해서 약 평균 2배, 그러니까 기존이 있는 거에 100%가 더 향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정상에 있어서는 고열 발효 분해 과정, 후숙 기간 이 과정인데 여기에 어떻게 에너지원이 지속적으로 PLA가 다 분해되고 또 얘가 물질로 변화될 때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는 점이 최대 관건이었는데 여기서 역할은 역시 미생물과 공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생물 특화도 한 가지보다도 나물해성 물질과 고열을 분해할 수 있는 그쪽의 계통의 미생물군과 그다음에 이제 후숙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주로 대체적으로 이제 방성균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방성균류에 대한 그 중원균을 활성화시키는 쪽에 이렇게 2단계 정도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미생물이 발굴된다면 매우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최적 조건은 PLA 그냥 퇴비한
100kg 넣고 PLA 한 100kg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10%까지가 현재 저희들이 입증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계속 샘플을 의뢰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뭐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PLA 성분에 따라서 초기화 할 때 PLA 1.5% 넣은 것, PLA 3% 넣은 거 이거를 비교해 보면 이미 이 자체에서도 벌써 1% 정도의 비효도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대비 국가가 정한 공정 18개 항이 완전하게 적합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PLA를 뭐 국내 시험원에서 연구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해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프리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퇴비 항목에서 중금속 항목이 8개 항목인데 여기서 전혀 PLA에 의해서 더 나온 것이 없고요. 또 여기 테스트 레포트에도 보면 10개 중금속 항목에서도 거의 검출이 안 되는 수준에서 나오는데 뭐 사실 원재료가 옥수수나 석탄수수의 전분 계통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중금속이. 누가 일부러 넣기 전에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유해성이 없는 물질이 분해돼서 비료화된다면 이것은 뭐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박사님들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특히 생분해 필름이 분해됐을 때 토양에 의해서 분해되고 나면 이것이 식물의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가 하는 점을 연구를 하고 계신다니까 뭐 저도 관심이 굉장히 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분해된 사용된 이 퇴비를 제가 농장에서 직접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 연구가자들이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저도 이제 자문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걸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자문 교수님한테 의견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PLA 물질은 탄소 물질밖에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게 비료 물질을 양성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사실은 학술적으로는 답이 없답니다. 그런데 실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문 교수님들 여러분한테 의뢰한 결과 이런 해답을 얻었어요. 원료 물질이 퇴비할 때 100% 분해돼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이 PLA를 분해하는 공정상 미생물과 또 이게 부숙도와 이 기간에 상당히 유지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래 원료 물질에 있던 유기태 질소들이 더 분해가 돼서 우리 농업용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로 변화된 것이다. 물론 예측입니다. 예상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조언을 해 주셔서 정리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데서 부숙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기간도 길어지고 에너지원도 많이 소모가 됐는데 물론 미생물이 한 일이지만 여기서 총 유기산 성분이 약 2배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능력으로서는 PLA를 넣었을 때 일반 퇴비처럼 2, 3개월 안에 분해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PLA 물질이 유관상으로는 분해가 돼서 없어졌는데 이제 가스 측정을 해보면 CO2 또 성분 분석기관에다 넣게 되면 CO2와 NH3 암모니아를 가지고 솔비타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CO2 분석량이 나오다 보니 이게 이제 부숙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때까지 이제 과정을 쭉 유지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또 지속되는 에너지원이 꼭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을 때 총 유기산 함량이 매우 증가가 되더라.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려면 유효미생물의 활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기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비료물질을 증가하려면 그래도 조건이 그래서 한 2가지로 볼 때 특화 무생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료 조성도 적당한 양, CNU과 그다음에 PLA의 어떤 성분의 적당 배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면 부숙도가 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농업인으로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실증 연구는 이렇게 하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좀 산업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많은 욕망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마지막으로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뭐 저도 친환경 농업인으로서 뭐 친환경 농업은 아시다시피 전부 자원 리사이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보내서 다시 활용하는 건데 이 PLA 물질이 정확하게만 잘 정책적으로 된다면 저희 친환경 자연순환 유기법칙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면 베이스로부터 시작해서 이 재료 물질이 PLA 생분해성 수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친환경 용기로 이제 뭐 화장품 용기도 될 것이고 뭐 빨대도 될 것이고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것이 결국에 건너뛰어서 친환경 비료화되는 입장은 제가 오늘 실증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비료화된 것이 다시 비료를 토양에 주면 작물이 먹어서 또 옥수수든 감자든 뭐든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이 물질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사이클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중간 과정에서 이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없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산업화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기준의 공정 규격에 따르는 또 상품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는데 첫 번째 환경 쪽에서는 최소한도 이 PLA 물질에 또는 생분해성 물질을 분리수거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분리수거해서 그럼 어떡할 거냐? 분해, 뭐 폐기물업체가 분해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농업용으로 저는 활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활용하려면 바로 퇴비 허용 물질로 농식품부가 정식으로 이거를 거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듯이 산업화 위한 가성비 조금 더 연구하면 비용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수지 처리량 더 높여갈 수 있는 연구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료와 생성 물질이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퇴비에 비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화하면 좋죠. 그러면 자원화돼 또 산업화돼서 국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도움이 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앞선 사례도 있어요. 오늘 김 박사님께서도 또 참 이 멀칭 비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심도 있게 하시고 좋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농업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일반적으로 풀 안 나기 위해서 이 부직포나 비닐을 쓰는데 이거 다 폐기물이에요. 여름에 저기 어디 봄에 저기 저 컨트리사이드에 나가면 아카시아 나무에 꺼멓게 걸려있는 비닐들 보시죠. 그 농업인들이 수거 안 해가지고 바람에 다 날아간 것들입니다. 그 전부 폐기물입니다. 부직포도 5년 가도 썩지도 않아요. 태울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멀칭 비닐을 이제 그 아까도 박사님이 국내에서 이거 성분비를 얘기했더니 히든이라고 안 내는 건데 저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금 안바로 하니까 PLA와 PBAT를 약 95% 정도를 혼합해서 넣는다고 하네요. 두께도 중요하고요. 두께에 따라서 분해되는 시간이 결정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제 농장에서 직접 사용해서 찍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4, 6개월 후에 토양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분해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 겉에 나와 있는 것은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붕괴되는 수준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다시 땅을 갈기 위한 트랙터로 갈았을 때 다시 땅에 들어가서 뭐 일정 기간이 되면 분해가 되는데 아마 시간은 4, 6개월이 아니고 훨씬 더 1년 이상 이렇게 가야 분해되지 않겠나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토양의 미생물은 상온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분해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이 상온에서 생분해 물질이 다 분해될 수 있는 것까지 시험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건도 말씀을 하셨죠. 연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또 앞으로 수년 내는 상온에서 잘 분해되는 멀칭 비닐이 나올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소 이제 산업화라기보다 상업용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 기업이 참 저희들 도와주고 해서 제가 연구를 하게 됐고 했는데 바로 이 시타라는 국내 화장품 회사예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걸 제가 해본 결과 저울에 달려 있는 것이
로션 하나하고 이 스킨하고 빈 껍데기 무게가 145g이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퇴비에다 그냥 넣어서 외형분해를 한번 시켜봤더니 4, 6주 후 정도 되니까 조금 모서리가 부서지고 이렇게 외형이 분해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해돼서는 안 되죠. 이렇게 분해돼 갖고는 이걸 농업용으로 쓰겠다고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그대로 토양에다가 던졌을 때는 뭐 생분해 멀칭 필처럼 뭐 이거면 더 두껍기 때문에 아마 2년 정도 더 소요되지 않겠는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러면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폐기물 덩어리처럼 육안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 PLA는 퇴비와 과정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 그것을 실증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까 앞에 서서 말씀드린 대로 약 14주에서 최대 18주 정도면 완벽하게 뭐 분해는 뭐 이미 끝났고 비료화까지 돼서 정부가 정한 비료 공정 규격까지 다 통과할 수 있는 기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PLA 자원화와 산업화에 대한 사항은 뭐 충분히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해보면 환경적인 효과가 너무 큽니다. 사실 엄청 큽니다 이거. 그래서 폐기물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정책만 마련이 된다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원가가 좀 더 비싸겠죠. 그런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PLA는 다른 석유 생분해성 물질보다 가격이 좀 싸고 가공이 용이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적 효과는 아까 얘기했는데 비료적인 것은 제가 추가로 연구하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 자원화 허용 물질로만 되면 뭐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리사이클링이 완벽한 완성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위한 이제 아무래도 뭐 분해 처리하고 비료하려면 뭐 좀 더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적게 들면서 가성비 높게 하면 산업화 가치 창출은 충분하다. 이렇게 제가 농업인 연구자 입장에서 확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으로서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식물 자원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연수완적인 재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저희 친환경 농업인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환경이 유지돼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